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논문은 Fast RCNN이라는 논문이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2015년 닙스에 발표됐었고요. 논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논문에 있는 이 바닷가 사진을 표지로 넣어봤습니다. 네, 논문은 이렇게 저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 논문입니다. 컴퓨터 비전을 딥러닝으로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태스크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뭐 이미지넷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대회 할 때 로컬라이제이션도 같이 대회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로컬라이제이션의 차이점은 이제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치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정확하게 해내야 된다는, 네, 그런 문제가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aster RCNN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오늘 그 이전에 사실은 RCNN부터 시작하는 이 RCNN 시리즈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적어봤고요. 맨 처음에 2013년에 나왔던 논문이, 논문은 굉장히 제목은 긴데 이게 RCNN이라 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속도를 개선한 Fast RCNN이 나왔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바로 거기서 더 속도를 개선해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Fast RCNN, 오늘 발표할 논문이고요. 그리고 올해 나온 논문이죠. MESC RCNN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디텍션 문제를 풀기 위한 네트워크는 아닌데, 그래도 이 논문에 보면은 같이 디텍션 문제도 같이 풀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 지금 Fast RCNN 베이스로 해서 이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 MESC RCNN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에 두 논문을 먼저 차례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본 후에 Fast RCN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작하기 전에 Fast RCNN이 진짜 정말 빠르냐, 이거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논문들을 성능 비교를 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특징이, 여기 이제 애큐러시 측면에서, 성능 측면에서 적당히 한 이 정도의 선을 그어보면 이 위쪽으로는 다 동그라미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그라미들이 다 Fast RCNN 계열의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뭐 세 가지 Fast RCNN이랑 RFCN이랑 SSD, 이 세 가지 네트워크를 비교를 했는데, 성능 면에서는 Fast RCNN이 가장 여전히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속도는 사실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른 건데, 이 논문에도 간단히 나와 있는데 RFCN이나 SSD가 속도는 일반적으로는 더 빠르다. 근데 Fast RCN이 더 정확하고, 대신에 Fast RCN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300개 프로포절, 여기는 50개 프로포절, 100개 프로포절 이런 식으로 돼 있듯이, 그 디텍션을 하기 위한 리전 프로포절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개수를 조절하면 속도를 좀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ast RCN은 속도가 좀 느려 보이더라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신에 이제 애큐러시는 좀 손해를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RCNN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RCNN은 리전 CNN이라고 볼 수 있겠죠. RCNN.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이미지,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 요 네모 박스들, 바운딩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운딩 박스들을 뽑아내고요. 그 뽑아낸 바운딩 박스들을 각각 다 크롭을 해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CNN에 집어넣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서 Region of Interest ROI라고 하죠. ROI들을 뽑아내고요. 이 뽑아내는 방법은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어떻게는 일단 뽑는다고 가정을 하고, 뽑아낸 얘네들을
CNN에 각각 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한 2000개까지 뽑거든요. 그러면 CNN을 2000번을 돌려야겠죠. 좀 이 RCNN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큰 것도 좀 작은 것도 CNN 같은 CNN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NN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풋 사이즈가 픽스돼 있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입력의 인풋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즈의 ROI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 CNN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네트워크가 인풋으로 받는 이미지 사이즈로 와핑을 한 다음에 그거를 CNN에 넣어주고요. 그럼 CNN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은 요 논문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넣어서 하는 CNN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쓰지 않고 CNN의 마지막 피처 맵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SVM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처음에 뽑아낸 ROI가 사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뽑혀 나오겠지만 그게 아주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따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뉴럴넷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SVM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럼 RCN에서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뽑아냈느냐 그거를 설명드리면은 셀렉티브 서치라는 방법을 썼어요. 셀렉티브 서치는 원래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냈다가 그걸 이제 조금씩 머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이제 바운더리를 따라서 박스를 뽑아내면은 이니셜한 바운딩 박스 ROI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니셜로 뽑는 거는 이게 저도 그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프 베이스로 근접한 픽셀들 간의 어떤 위치 관계라든지 특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이니셜로 이렇게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 그룹들끼리 이제 머지하는 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RGB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HSV도 보고 뭐 어떤 요 영역들 간의 크기도 보고 이게 둘이 합쳐졌을 때 사이에 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머지를 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RCNN과 이 다음에 설명드릴 패스트 RCNN은 이니셜 바운딩 박스를 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 이용해서 뽑게 됩니다. 네. RCNN은 그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느냐 보면은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처음에 컨볼루션 뉴럴넷 CNN을 여기서는 이제 이 RCNN 논문 나올 때는 알렉스넷 사용했고요. 알렉스넷을 프리트레이닝 시킵니다. 당연히 프리트레이닝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밑에 그림이 알렉스넷인데 여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미지넷은 카테고리가 1000개니까 여기 끝에 잘라내고 디텍션을 위한 그 클래스 수만큼 보통 이제 그 파스칼 VOC 데이터셋을 많이 쓰는데 그게 클래스가 20개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1000개가 아니라 20개로 바꾼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용 데이터셋을 여기다 CNN에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다시 CNN을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제가 알기로는 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 지금 있는 피처들을 디스크에다가 다 덤핑을 해요. 다 씁니다. 다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다른 데서 읽어와 가지고 SVM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도 여기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RCNN의 단점이 느리다는 거 외에도 이렇게 SVM이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학습을 할 때 그 학습된 결과가 이 CNN까지 백프로퍼게이션이 안 돼서 CNN은 학습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굳이 SVM을 썼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SVM이 좀 더 성능이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CNN을 쓸 때는 SVM이 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이제 정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 ROI를 잘못 잡으면 네. 아예 우리가 그 구성한 20개의 세트 중에 정답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상한 걸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습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어, 좋은 질문이신데 이 ROI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개 정도를 뽑아요. 그래서 그 2,000개 정도 뽑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정답이 아예 없지는 않, 물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2,000개를 뽑으면 막 엉뚱한 데 많이 뽑힐 거잖아요. 그 엉뚱한 데 뽑힌 애들은 어떤 기준, 이제 정답이랑 뒤에도 나오는데 IO intersection of union이라고 해서 그 박스들 간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그 면적 비율을 가지고 일정 수준 이하면은 이제 뭐 네거티브 샘플로 쓰고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는 포지티브한 이그젬플이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알기로도 그래서 바운디 박스에 아예 저 오브젝트에 저게 있어요. 그 다 정답이. 그래서 그거 만약 아예 이상한 대로 ROI가 가면 박스 리그레션 할 때 페널티를 받게 될 거예요. 그걸로도 좀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오브젝트 싶어요. 디텍션 문제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좌표와 위스 하이트에 대한 그 정답이 다 있어요 데이터셋에. 그래서 그 정답이랑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시면 만약에 네. 백프로파게이션 한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이제 SVM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가정을 했을 때 이상한 ROI를 잡으면 정답 셋이 이제 모두가 전부 다 0인 건가요? 그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엉뚱한 데 가게 되면은 걔는 백프로포게이션 안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바운딩 아,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다가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 이거는 앞으로 나올 모든 논문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 RCNN 계열에서는 다 이 공식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P라고 하는 게 내가 뽑아낸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로 뽑아낸 ROI의 좌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ROI의 센터 가운데 X 좌표, Y 좌표 그리고 그 박스의 위스와 하이트를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G라고 하는 건 그라운드 트루스라서 네, 정답의 X, Y 좌표 그리고 위스 하이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P를 가지고 적당히 변환을 해서 이게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어떤 적당한 변환을 해가지고 요 G 해시라고 하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최대한 가깝게 되도록 하는 요 D들을 다 찾아내는 게 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로스 펑션을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요 T라는 게 뭐냐면은 T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요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로 뽑아낸 ROI랑 을 얼만큼 변환하면 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쪽으로 보내고 TX를 이쪽으로 보내서 정리하면은 요 식이랑 똑같거든요. 요 DX, DY, DW, DH 자리에 제가 여기다 넣어놨구나. 요 자리에 들어갈 게 T예요. 요게 G로 바뀌면 여기 G 해시 아니라 G로 바뀌면 여기가 다 T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랑 요 D의 차이를 L2 로스를 구하는 거죠. 요게 D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파이는 P는 이 그 피처 풀5에서 뽑아낸 피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리니어 펑션을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그 나오는 애가 얘랑 차이가 최소화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이고요. 실제 논문에 보면은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람다를 아마 1000 정도로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니셜로 뽑은 ROI에서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NN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일단 제일 문제는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은 K40 GPU를 썼을 때 이미지 한 장 테스트 할 때, 트레이닝도 아니고 테스트 할 때 13초가 걸리고 CPU를 쓰면은 53초가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VM이나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한 결과가 그때 트레이닝 한 애들이
CNN을 업데이트 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트레이닝 하는 스텝을 보여드렸는데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굉장히 뭐 처음에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SVM 학습하고 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학습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K40 GPU로 8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한 게 Fast RCNN이라고 나온 거고요. 사실 디텍션 쪽 논문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CNN 다음에 이제 SPP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레지듀얼 넷을 만든 카이밍 흐어가 쓴 논문인데요. 거기서도 그 논문을 여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실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요 뒷단에 있는 학습 위쪽 상위 레이어에서 학습할 때 CNN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Fast RCNN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리고 뭐 엔드-투-엔드 싱글 스테이지 학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간단히 살펴볼게요. Fast RCNN은 똑같아요. Fast RCNN도 역시 처음에 이니셜로 ROI를 뽑아내는 건 셀렉티브 서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냥 앞에서 RCNN에서는 얘를 와핑을 해서 이걸 잘라낸 다음에 사이즈를 뭐 예를 들면 224 곱하기 232, 224 곱하기 245로 바꾼 다음에 CNN에 바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ROI를 이미지에서 뽑은 다음에 CNN에 그냥 이 이미지 전체를 한번 집어넣고 맨 마지막 컨볼루션 피처 맵까지 가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요 박스가 해당되는 영역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제 맥스플링 같은 걸 하면은 줄어들겠죠. 뭐 맥스플링 4번 했다 하면 16분의 1로 줄어들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로 프로젝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로 이제 ROI 풀링이라는 걸 하는데요. 매 바운딩 박스마다 다 ROI 풀링을 하고 그 ROI 풀링을 한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거쳐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이제 나가는 두 개가 이제 병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요 ROI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하나는 요 바운딩 박스에 대한 리그레션 푸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이렇게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Fast RCN에서 핵심은 ROI 풀링이에요. 그래서 ROI 풀링에 대해서 요건 이제 다른 식으로 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딩 박스들이 처음에 이니셜로 뽑혀온 애들이 ROI들이 여기 이렇게 프로젝션 되고 걔가 어떤 ROI 풀링이라는 걸 통해서 요것도 이제 일정 똑같은 사이즈로 다 바뀌고요. 그게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OI 풀링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보다 요 뒤에 그림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피처 맵이고 내가 뽑힌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이 VGG 넷의 마지막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512 여기 컨볼루션을 했을 때 피처 맵이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어떤 ROI를 이렇게 프로젝션 시켰더니 만약에 21 곱하기 14였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얘를 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맥스 풀링을 스트라이드 3,2로 하면은 7 곱하기 7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35 곱하기 42였다면 5 곱하기 6 맥스 풀링을 스트라이드 5,6으로 해서 하면 7 곱하기 7.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맥스 풀링을 해서 결과가 7 곱하기 7이 나오게. 이거는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마다. 근데 지금 VGG에서는 7 곱하기 7인데요. 어떤 ROI가 나오더라도 맥스 풀링 이제 단위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아웃풋이 나오도록 맥스 풀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ROI 풀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이렇게 똑같이 있을 때 이 똑같은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들어가야 되는 개수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7 곱하기 7 곱하기 512가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들어갈 건데요. 그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딱 들어가기 위한 피처 맵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채널 뎁스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맥스 풀링을 강제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ROI 풀링입니다. 이게 사실 Fast RCNN의 핵심적인 거에 다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인풋에서 바운딩 박스들을 받고요. 그거를 컨볼루션 피처 맵을 이걸 이용해서 제너레이션 하고 그래서 각각의 요 바운딩 박스들 여기서 뭐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 뽑혀왔을 텐데 그거 각각에 대해서 픽스 랭스 피처 벡터를 뽑아요. ROI 풀링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걔네들을 풀리 퀀트 레이어에 넣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양쪽에서 동시에 합니다. 대신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K개의 클래스, 지금 뭐 파스칼 VOC 같은 경우 2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배경,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해서 21개 클래스를 하나 늘려서 학습을 시키고요. 뭐 리그레션은 바운딩 박스 로케이션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렇게 두 개의 로스를 합쳐서 하게 돼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의 로스를 쓰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한 거는 그 하는 요 T랑 V가 의미하는 건 다 똑같은데요. 이제 이 노테이션만 좀 바뀌었어요. 이게 그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게 정답이고, 이게 내가 뽑아낸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항목인데요. 그거를 스무드 에러원 로스라는 거를 얘네가 만들어냈어요. 스무드 에러원 로스는 여기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요 차이가 1보다 작으면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0.5에다 제곱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절대값에다 0.5를 빼는,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 정의를 했고요. 여기 U는 뭐냐면, U는 클래스 번호예요. 그래서 U가 1보다 클 때만 요게 1이 되고, 아이고, 이게 U가,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건 U가 0이라는 거죠. 0일 때는 이게 0이 돼서 이게 사라져요. 그 0이 뭐냐면 0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아까 앞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엉뚱한 걸 잡으면 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쪽에 대한 로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어떤 물체가 내가 포지티브로, 예를 들면 IOU가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 50% 이상인 애만 진짜라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애들만 여기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의 로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트레이닝 타임은 RCNN이 8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요. SPP넷은 그거를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줄였었고, 패스트 RCNN은 그거보다 더 많이 줄여서 8.75시간으로 줄였고, 테스트 타임은 네, 이거는 이제 이 이후에, 아까는 뭐 이거보다 더 걸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좀 단축이 된 거고, SPPnet 그리고 패스트 RCNN은 이제 2.3초까지 줄였어요. 근데 2.3초 중에 셀렉티브 서치를 이용해서 ROI 이니셜하게 뽑는 게 2초 정도 걸려요. 그리고 패스트 RCN은 실제 네트워크 돌아가는 건 0.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사실 RCNN만 해도 여기 2초라는 거는 뭐 49초에서 2초 빼봐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패스트 RCN은 진짜 좀 빨라졌기 때문에 요 2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패스트 RCNN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가 바깥에 있고, 그게 셀렉티브 서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테스트 타임에 바틀렉을 일으킨다라는 게 문제고요. 2.3초가 정말 패스트한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망의 패스트 RCNN이 나오는데요. 패스트 RCNN은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셀렉티브 서치 쓰지 말고 실제 이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해보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셀렉티브 서치는 우리가 CNN이나 이런 건 GPU에서 돌지만 셀렉티브 서치는 CPU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GPU에서 돌려서 빠르게 해보자 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 플러스 패스트 RCNN이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쪽 패스, 여기 오른쪽, 여기는 패스트 RCNN이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여기 지금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라는 요것만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적은 결국에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원래 패스트 RCNN 하던 부분이 있고, 패스트 RCNN에서 요거를 셀렉티브 서치로 했고요. 여기선 지금 리전을 뽑아내는 어떤 네트워크를 새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요 아래쪽 CNN을 같이 쉐어해보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해보자. 그래서 핵심은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이고요.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컨볼루션 피처 맵, 아까 최상위에 있는 컨볼루션 피처 맵에서 컨볼루션 필터를 하나가 아니라 컨볼루션 필터를 더 써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56D라는 게 이제 뎁스가 256이라고 해서 3 곱하기 3 컨버전 필터를 256개를 쓰고,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 사이즈가 만약에 뭐 7 곱하기 7이었다 하면은 7 곱하기 7 곱하기 256짜리 어떤
피처 맵이 나오겠죠. 거기서 원바이원 컨버전을 해서 여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여기서도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하는 거 하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그 박스에 대한 이니셜한 값을 뽑아보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는 헤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두 개로 해요. 이 안에 내가 지금 뽑아낸 바운딩 박스, 여기서 정의한 바운딩 박스에서 안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물체인지 상관없고 뭐 강아지가 있든 고양이가 있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 안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넣고요. 여기서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레션 하려면 이니셜한 또 바운딩 박스가 사실은 있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앵커라는 개념인데요. 앵커라는 건 뭐냐면 요 지금 요 3 곱하기 3 필터가 지나갈 때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바운딩 박스 종류들을 미리 디파인을 해놔요. 그래서 K개 앵커 박스를 디파인 해놓습니다. 이 K개는 요 가로 세로 개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에스펙 레이쇼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9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 이렇게, 그러니까 128, 128, 256, 256, 512, 512,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에스펙트 레이쇼가 1대1, 1대2, 2대1 이렇게 되는 9개, 총 9개 앵커 박스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앵커 박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인지 아닌지 두 개로 이제 오브젝트, 난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K개 스코어가 있고 각각의 이제 K개의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하려면은 4개의 값이 필요하니까 4K개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컨볼루션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컨버전 필터가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2개를 사용했어요. GF넷이라고 2013년에 이미지넷 우승한 네트워크, 그리고 VGG 2014년에 2등 했던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요 뎁스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요 GF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256개의 필터를 쓰겠죠. 3 곱하기 3 필터를 256개 써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 필터를 여기는 이제 18개, 왜냐면 K가 9고 여기 클래스가 2개니까 사용하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 필터를 36개, 클래스 9개, 각각의 앵커 박스 9개에 각각의 좌표 4개 하면은 36개 필터를 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요. 네, 앵커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디파인드 레퍼런스 박스고 스케일이 3가지,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쇼 3가지에서 9개 앵커를 썼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제일 그라운드 트루스랑 제일 많이 겹치는 애는 포지티브로 봅니다. 당연히 하이스트 IOU인 거, 그리고 그 IOU가 0.7 이상인 애는 포지티브로 보고요. 0.3 이하인 애는 네거티브로 보고, 요 사이는 그냥 버립니다. 학습할 때는. 그리고 그냥 랜덤 샘플링해서 학습을 하면 당연히 네거티브한 그냥 엉뚱한 데 뽑힌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거티브 쪽으로 다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50대 50으로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RPN, 리전 프로필 네트워크에 대한 로스 펑션이고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그리고 여기가 리그레션 로스, 스무드 에러 로스를 사용했고, 이 PI 스타라는 거는 얘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요 안에 물체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에요. 그래서 없을 때는 리그레션 로스는 계산 안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텀이 있는데 논문에 보면은 이 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람다도 곱해주는데 람다도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거를 뒤에 실험 결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하면은 다 잘 된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를 보면요. 이게 약간 코드처럼 돼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처음에 RPN을 학습을 시키는데요. RPN을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 뭐 GF나 VGG를 가져와서 그거를
RPN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M0에서 M1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학습된 M1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전 프로포절 ROI를 이니셜로 뽑아요. 그게 P1이라고 하면 그 P1이랑 다시 M0, 여기서 학습한 M1이 아니라 이미지넷으로만 프리트레이닝한 M0를 넣고 패스트 RCNN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을 학습을 시켜요. 여기서 뽑아낸 ROI 가지고. 그러면 M2가 나오겠죠. 요 네트워크 M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M2를 가져와서 RPN,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M3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아래쪽 컨볼루션 레이어는 학습을 안 시키고요. 여기를 픽스 시키고 여기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로 가는 컨볼루션 필터들만 학습을 시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M3가 되고 요 M3에서 새로운 이제 리전 프로포절을 뽑고 그거랑 요 M3를 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패스트 RCNN을 학습을 시켜서 M4를 만들어요. 그럼 이 M4가 최종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사실은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이터레이션 돌면서. 근데 논문에 보면은 이터레이션 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결과를 보시면은 패스트 RCNN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제 아까 2점 몇 초 걸리던 게 이제 0.2초 수준이 됐고요. 스피드가 RCNN에 비해서 약 250배 정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결과도 제일 좋아졌죠. 제일 빠르고 제일 성능도 좋은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걸리는 시간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VGG를 이용해서 SS가 셀렉티브 서치고요. 셀렉티브 서치랑 패스트 RCNN. 이게 지금은 패스트 RCNN에서 사용한 방법이죠. 그걸 쓸 때 한 2초, 지금 1.8초, 이게 이제 밀리세컨드거든요, 단위가. 1.8초 정도 걸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포절 셀렉티브 서치하는 데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RPN 플러스 패스트 RCNN, 그러니까 요 패스터 RCNN을 VG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0.2초 정도 걸리죠. 그래서 5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 나오고 GF넷을 사용하면은 약 17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 나옵니다. 이분들도 이제 논문을 내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앵커를 이렇게 9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요 9가지 종류의 앵커 박스를 가지고 실제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했을 때 에버리지를 구해본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랬더니 128 곱하기 128의 2대1이었던 애는 이렇게 바뀌었고 리그레션 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실제보다 이런 건 다 커졌죠. 커지는 방향으로만 갔죠. 얘도 그렇고 뭐 그런 실험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앵커 박스를 다양한 비율로 스케일은 하나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셔도 하나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스케일 하나에 에스펙트 레이셔 3개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스케일 3개에 레이셔 하나 뭐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보면 좀 재밌는 게 스케일만 3개로 하고 에스펙트 레이셔 1개로 해도 3개 한 거보다 별로 차이가 없죠.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확장성을 고려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이렇게 9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람다 값, 아까 로스 펑션에서 나오는 람다 값에 대한 얘긴데요. RPN 학습할 때 람다를 얼마로 하느냐. 원래 처음에 이 논문에서는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 제일 좋은 10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해보고 정했겠지만 근데 이 논문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에서 100까지 보면 별 차이가 없다. 1 정도 맥스가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니네가 적당히 이 안에서 찾아서 해도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즉 람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분 남았습니다. 네. 저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아까 조금 지나갔는데 결국 그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서요. 네. 마지막에 그 25페이지인가 거기 보면은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랑 리그레션 레이어를 지금 원바이원 컨볼루션 필터를 쓴다고 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 256 뎁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256 뎁스에 어떤 피처 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거기에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어떤 사이즈의 피처 맵인데 뎁스를 줄이고 다시 풀리 커넥티드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요. 풀리 커넥트 레이 없이 그냥 원바이 그럼 이거의 원으로 구조가 조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미디어트 레이어에서요. 네. 그럼 여기 얘가 뎁스는 256인데 XY로 사이즈가 있는 거 아닌가요? XY 사이즈 있죠. 그죠?
그럼 거기서 바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스코어가 아웃풋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요 각각에 대해서요. 요 예를 들면 요게 지금 요 그 가로 세로 사이즈라고 하면 여기서 앵커 박스를 9개씩 뽑아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도 9개 예. 뽑고 여기서 9개 뽑고. 그러니까 그 원바이원 하면 요 가로 세로는 그대로 유지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9개에 대한 9개 앵커 박스를 뽑을 거고요. 그 각각 9개에 대한 거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256 바이 256짜리 앵커 박스를 뽑았으면 그 256 바이 256 안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네. 얘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9개가 나와야겠죠. 앵커 박스가 9개니까 그 9개마다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값이 여기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게 원바이원 컨버전에서 찾으려는 값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재밌는 실험들이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래쪽 CNN을 쉐어한다고 했는데 쉐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쉐어 안 하면 이제 좀 떨어지죠. 그런 것도 보이고,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뽑히면은 그 바운딩 박스들을 합치는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두 개 바운딩 박스에 또 IOU를 구해서 스레시홀드 이 논문에서 0.7 이상이면은 그냥 하나로 합쳐버려요. 둘 중에 이제 정답이랑 더 가까운 애로 합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걸 안 쓸 때랑 쓸 때랑 비교해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많이 CNN 돌리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 RPN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쪽을 하나씩 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리그레션 쪽이 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결과라서 다른 어떤 네트워크보다 그냥 좋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패스트 RCNN은 완벽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간단히 컨셉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ROI 풀링을 하거나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에서 그 바운딩 박스를 뽑아 올리면은 예를 들어 패스트 RCNN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때 혹은 ROI 풀링 제가 아까 앞에서 뭐 21 곱하기 뭐 35 이런 식으로 7의 배수로만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7의 배수가 아닌 ROI가 뽑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뭔가 버림을 하든지 라운딩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좀 정확도가 필요한 좌표가 필요한 애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 논문이 마스크 RCNN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건 아닌데 얘는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나온 논문인데 1분 안쪽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건 다 넘어가고 ROI를 그냥 소수점으로 계속 끌어올려요. 그냥 나눠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인터폴레이션해서 값을 찾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매스크 RCNN 따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을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혹시 잘 질문 들었습니다. 네, 있으시면은 그 슬랙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